백화점 6층. 직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이런 데 말고 저렴한 데 가세요. 돈도 없으면서 왜 와요? 요즘 노인분들 진짜 민폐예요. 어제 백화점에 갔다가 평생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었습니다. 셔츠 하나 만져보려는데 직원이 제 손을 막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비싼 거예요.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거 말고 시장으로 가세요. 보기만 하면 안 될까요? 안 사실 거잖아요. 아니, 이거 비싸서 할머니는 못 사세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고 말 섞는 게 더 초라해질까 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 백화점이 작년에 망하기 직전 은행에서 200억의 대출을 승인해준 그 은행 행장의 어머니라는 걸요. 2시간 후 백화점의 전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직원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래은행인 희망은행 박도현 행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자 매니저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에 전 직원이 소집됐습니다.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무례했던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직원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옷 보러 온 손님이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인생이 무너진 직원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강한 교훈을 남긴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문 앞.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길 들어가도 되나?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저는 혼자 삽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보냈고 아들은 바쁩니다. 아들 이름은 박도연입니다. 올해 42살이고 희망은행의 행장입니다. 그날은 아들 생일이 다가와 셔츠 하나 사러 나왔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낡은 코트지만 그래도 깨끗이 빨아입었습니다.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지.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의 문을 여는 순간 백화점의 반짝임은 제 옷을 더 낡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1층 로비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 멋진 정장을 입은 남자, 반짝이는 쇼핑백을 든 젊은이들. 저는 그 사이에서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 남성복층입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매장이 보였습니다. 프리미엄 셔츠 코너. 아들이 좋아할 만한 하얀 셔츠가 보였습니다. 다가가려는데 직원 2명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또 왔어. 돈도 없는 할머니 같은데. VIP 온다니까 얼른 내보내자. 그 대화 소리에 저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셔츠가 너무 예뻤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가자. 저는 용기를 내어 셔츠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비싼 거예요. 저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거 말고 시장 가서 사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저는 손님이 아니라 쫓겨나야 할 존재였다는 걸. 옛날에 누더기 옷을 입은 노인이 시장에 갔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켜갔죠. 다음 날 비단 옷을 입고 가자 모두 인사를 했습니다. 노인은 비단 옷에 말했습니다. 대접은 나에게가 아니라 내게 하는구나. 그 이야기가 제 하루의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욕은 소리보다 시선으로 먼저 옵니다. 셔츠를 만져보려는 순간 직원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비싼 거예요.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거 말고 시장 가서 사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될까요? 직원이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귀가 아니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 나는 손님이 아니구나.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2층은 고가 제품만 있어요. 1층에 가시면 세일 코너가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 생일 선물이에요. 그래도요. 여기는 한 벌에 50만 원이에요. 돈 없으시면 다른 데 가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50만 원. 제 통장에는 20억이 있었지만 그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봐야 믿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른 코너로 갔습니다. 하지만 수군거림은 따라왔습니다. 아이, 노인 냄새나. 왜 백화점 와서 민폐야? 요즘 할머니들 진짜.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나. 거울 속에 저는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함 이제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겉모습 때문에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나가자.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여자 손님과 마주쳤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향수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코를 찡그리고 인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저더러 들으라는 듯이요. 에휴, 백화점이 무슨 시장 바닥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다 오네.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했습니다. 저런 할머니들은 시장이나 가면 되지. 무슨 백화점까지 오고 그러나 몰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기 손님입니다.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네. 저도 누군가의 어머니고 손님입니다.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손님이요? 손님은 돈이 있어야 손님이죠. 그렇게 낡은 옷 입고 무슨 백화점 손님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내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충고 하나 할게요. 분수에 맞게 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분수. 제가 평생 지켜온 건 바로 분수였습니다. 남편 사망 후 저는 아들에게 단 한 푼도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로 혼자 살았고 아들이 주는 용돈도 저금해뒀습니다. 나는 분수를 지켰는데 나는 그냥 검소한 건데 도대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2시간 후 그 분수라는 말이 얼마나 역설적으로 돌아올지를. 저는 백화점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냥 나가려고요. 그런데 그때 백화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직원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래은행 희망은행의 박도현 행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심장 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입구 쪽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아들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사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행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컸구나. 아들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 왜 혼자 계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엄마? 행장님 어머니세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 어머니십니다. 백화점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셔츠 보러 오셨어요? 응. 그런데 누가 불편하게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아들은 알았습니다. 제 눈이 빨갛게 충혈된 걸 봤으니까요. 아들이 백화점 사장을 봤습니다. 사장님, 지금 당장 6층 남성복 매장 직원들을 소집하십시오. 불쌍한 할머니가 순식간에 은행 행장의 어머니로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사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백화점은 작년에 망할 뻔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70%까지 떨어졌어요.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파산 직전까지 갔었죠. 그래서 제가 승인한 200억 원 대출 없었으면 이 백화점 문 닫았을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0억?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어요. 망할 회사에 왜 돈을 빌려줘? 라고요.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이 백화점이 다시 일어설 거라고. 저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가을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집에 왔던 날, 엄마 도장 좀 빌려주세요. 왜? 큰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엄마 도장이 필요해요. 저는 묻지 않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도장이 200억 원 대출 보증이었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보증을? 네. 엄마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제가 이 백화점을 살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백화점을 살렸다고. 아들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보세요. 저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엄마 도장 하나가 500명의 일자리를 지켰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무시당한 할머니는 사실 이 백화점을 살린 200억 원 보증인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전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소금 장수는 늘 하얀 가루를 뒤집어 써서 사람들이 피했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 마을 사람들은 소금 장수 집으로 몰렸죠. 필요할 때는 다르다는 걸 그날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저도 그 진실을 곧 보게 됩니다. 겉모습과 실제가 완전히 달랐던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그날 오후 3시, 백화점 전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직원은 지금 즉시 지하 1층 대강당으로 모이십시오. 500명의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모였습니다. 아들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은행 박도연 행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이 백화점이 작년 어떻게 살아났는지 말씀드리려고요.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2023년 9월 이 백화점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200억 원 특별 대출을 승인했고 그 덕분에 여러분 500명의 일자리가 지켜졌습니다. 직원들 이숨을 죽였습니다. 둘째, 오늘 제 어머니께서 이 백화점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제 어머니를 모욕했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200억 대출 보증인이십니다. 저분의 도장이 없었다면 여러분 중 절반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층 남성복 매장 직원 2분, 그리고 1층 엘리베이터에서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고객 1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3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층 직원 2명은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40대 여자 고객도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장례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3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장님 어머니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옷 보러 온 손님이었어요. 또 다른 직원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40대 여자 고객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2 직원은 해고하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잠깐만.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2 직원을 봤습니다. 해고하지 마세요. 네. 대신 이분들이 다시 배우게 하세요. 사람을 나이로 옷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분들을 1달 동안 고객 응대 교육 담당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매일 손님은 누구나 귀하다는 걸 다른 직원들에게 가르치게 하세요. 그게 해고보다 무서운 벌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기억할 테니까요. 복수는 해고가 아니라 평생 기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교훈입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 직원은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2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40대 여자는 제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그 여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았으면 됐어요. 이제 바꾸세요. 진짜 복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해고일까요? 교육일까요? 마무리 회의가 끝나고 아들이 저를 6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셔츠 코너입니다. 아들이 하얀 셔츠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거 예쁘다. 아들이 계산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래. 고마워. 아들이 셔츠를 계산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왜? 제가 바빠서 엄마를 자주 못 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세상이 바뀌어야 할 문제야. 백화점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쌍함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씌우는 딱지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백화점에서 고객 존중 서비스 전국 1등 됐대요. 정말? 네. 엄마 덕분이에요. 그날 이후로 모든 직원이 달라졌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그 후로 저는 가끔 그 백화점에 갑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먼저 인사합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 인사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는 제 나이나 옷 때문이 아니라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인사니까요. 1년 후 그 두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결혼해요. 어머니께 첫 번째 청첩장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청첩장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어머니가 저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셨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저는 그 청첩장을 받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그 백화점에서 산새 옷을 입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불쌍한 할머니가 아니라 존경받는 어르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변한 건 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선을 바꾼 건 제 나이도 제 옷도 제 돈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람답게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만이 약점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백화점에 갑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먼저 인사합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 인사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는 제 나이나 옷 때문이 아니라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인사니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과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신가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나이가 들면 오늘의 그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다면 나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많이 약점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백화점에 갑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먼저 인사합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 인사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는 제 나이나 옷 때문이 아니라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인사니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과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신가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나이가 들면 오늘의 그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세요. 그것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고 더 많은 조선 야담집을 만나보세요.